어제 나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나, 계획이 없던 소비나 간식을 몇 번이나 했나, 순간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즉각적 만족을 얼마나 추구했나. 이 질문에 하나라도 자주 반복된다고 느껴지면은 도파민 보상회로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이번에 조종당하는 인간의 저자로 인사드리는 김석재라고 합니다. 제목이 도발적이던데 조종당하는 인간, 누가 우리를 조종한다는 건가요?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충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항상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믿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순간적인 충동이 훨씬 강력하게 우리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푸시 알람에 이제 반사적으로 화면 켜고 초콜릿이나 음식 그리고 술 앞에서 자제력 잃는 것도 다 충동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제공하는 충동 회로,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에 과부하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체중 관리를 위해서 뮤고비 주사를 맞았었는데 주사 한 번 맞았더니 즐겨 마시던 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주사들이 단순히 식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도파민과 관련된 이제 보상 회로에서 형성되는 충동 자체를 이제 낮출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약물이든 그게 비약물적인 치료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책 곳곳에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란 구절이 반복되던데요. 이 책 제목이 지금 조종당하는 인간인데 사실 네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였거든요. 저는 이걸 읽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충동에 이제 이끌리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자기를 실망하게 되고 이런 자책하는 행동 자체가 뇌의 이성적인 부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이성적인 부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저는 독자들이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자책하지 말고 충동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하다. 이거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우회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알기를 원했습니다. 충동을 느끼고 무너지는 게 도파민 탓인가요? 네, 직접적인 주법은 도파민하고 이 뇌의 보상 회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환경 자체가 도파민의 핵심 역할인 예측 오류 신호를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오류 신호가 뭐냐면 예상한 것하고 실제 자극 사이의 이 간극, 차이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기대보다 더 좋은 자극을 받을 때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한 번 더 이런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쇼츠 영상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쇼츠 영상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영상 나올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뇌는 끊임없이 이 예측과 기대를 반복해서 더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슬롯 모션도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데 레버 당길 때마다 무작위로 결과가 나오고 기대하고 예측을 반복하면서 보상 회로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하는 거죠. 현대 환경이 지속적으로 예측 오류 신호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이제 충동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동이 치솟을 때 바로 써먹는 브레이크는요? 책에 몇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드렸는데 5초 멈춤법이 제일 간단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다섯 세보는 건데요. 5, 4, 3, 2, 1 이 시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맨 처음 5초는 충동적인 뇌에 영향을 받고요. 이성적인 뇌가 개입하려면은 6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제 클릭하기 전에 또는 누구랑 싸울 때 욱하기 전에 이 5초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이성하고 감정 사이에 생각의 여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 숨부터 고르라던데요.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고 위급한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편안할 때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숨이 가빠지고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호흡 방법은 박스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을 4초 동안 들이쉬고 그다음에 4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내쉬고 다시 4초 동안 멈추고 박스처럼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건데 박스 호흡을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빠르게 회복되고 교감신경 과부하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을 이제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미국 특수부대에서도 많은 쓰이는 방법인 만큼 과학적인 근거가 탄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인간의 행동 특성상
사실상 작심삼일은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막상 지금 당장 편한 쪽 이제 선택하곤 하는데, 새해 운동을 결심한 사람 중에서 연말까지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채 10%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행동이 습관의 레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5분만 하는 루틴을 권합니다. 퇴근 직후 5분 독서처럼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은 뇌가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저항성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을 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정착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5분이 아니라 1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현실적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에게 생존을 위해서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쓰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감옥이라는 아이디어 상품이 있는데, 이런 작은 상자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시간을 세팅을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상자가 열리지 않습니다. 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분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간 동안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명상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뇌가 과도하게 받은 자극을 줄여주면 집중력과 기분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충동적인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이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은 이성적인 뇌 부분을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나 이제 보상회로가 이성적인 뇌 대신에 우리 행동의 운전대를 잡게 되면서 충동적인 행동에 더 취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려면은 수면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서 전두엽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뇌자극 치료는 어떤 분이 필요한가요? 말씀드린 5초 참기, 박스 호흡법 이런 거는 행동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이제 충동적인 이런 행동들이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 레벨로 넘어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물이 이제 세로토닌을 보충하는 항우울제인데요. 전두엽과 연결을 강화하고 편도체와 같은 구조물과의 커넥션을 약화함으로써 조절력을 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동을 억제하는 흔히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약 위고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상회로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약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침습적 뇌 자극 방법인 신경 모듈레이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TMS라고 하는데,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라고 하는데요. TMS 이외에도 TDCS 이런 방법도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물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바로 할 수 있는 1분 셀프 체크는 없나요? 지금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 24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반복했던 충동적 행동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어제 나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나, 계획이 없던 소비나 간식을 몇 번이나 했나, 순간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즉각적 만족을 얼마나 추구했나. 이 질문에 하나라도 자주 반복된다고 느껴지면은 도파민 보상회로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의 충동성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이성적인 뇌가 다시 활성화돼서 자기 조절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팁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은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이 뇌의 운전대를 잡게 될 겁니다. 스스로 비난하지 말고 충동을 현명하게 우회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